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제목은 상상을 현실로 이미지 생성 AI의 진화입니다. 부제는 GAN에서 디퓨전까지 예술과 진실 사이의 새로운 경계인데요. 우리가 요즘 미드전이 달리 같은 모모, 우주에서 나면 먹는 고양이 같은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재밌는 장난감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예술의 정의, 저작권,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챗 GPT와 제미나이로 진행하는 이미지 생성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준비하고 종이와 노트도 함께 준비해서 아이디어를 전개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미지 생성 AI는 단순히 기술적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AI 이미지 사용을 두고 교수마다 기준이 다르고, 광고회사에서는 포토그래퍼 대신 생성 AI로 테스트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C2PA 같은 진짜 가짜 구분 기술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고, SNS에서는 AI인지 아닌지 판별이 불가능한 이미지들이 매일 생성되고 있죠. 즉, 이미지 생성 AI는 특정 전문가의 세계에만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하는 기술, 판단해야 하는 기술, 책임져야 하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미래의 문화, 예술, 교육, 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예술계를 뒤흔들었던 실제 사건들, GAN에서 디퓨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진화, 그리고 AI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까지, 이 세 가지 축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즉, 그냥 잘 그리는 AI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 현실, 진실의 경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제목처럼 여러분의 상상이 어떻게 이미지로,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져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작권과 텍스트 AI를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시각 예술, 즉 이미지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2에서 2023년에 예술계를 강타했던 세 가지 사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AI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예술의 정의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여기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SF 일러스트라서 심사위원들도 당연히 사람이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출품자 제이슨 앨런은 출품할 때부터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라고 명시해 제출했습니다. 즉, 숨기지 않았고 규정 안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예술계는 크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 우승을 부정행위처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계에서는 오랫동안 시간, 노력, 수작업이 창작의 본질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는 이 과정을 단 몇 분 만에 압축해버렸죠. 결과물은 아름답지만 과정이 너무 가벼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술을 활용한 예술도 예술이와 AI로 우승하는 건 명백한 부정행위다. 앨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AI는 강력한 도구이고 나는 그 도구를 누구보다 잘 활용했을 뿐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오랜 질문을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예술은 결과인가, 과정인가? 그리고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거장이 되는 시대가 온 걸까? 2023년 세계적인 사진 공모전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가 발표됩니다. 수상작은 흑백 초상 이미지였고 많은 이들은 이를 훌륭한 사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가
독일의 사진가 보리스 엘다그센은 무대에 올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AI도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는 즉시 트로피와 상금을 거부했고 AI 이미지와 사진은 서로 다른 존재이며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뒤로 사진계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튀어나왔죠.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진이라 부를 수 있는가? 다큐멘터리 사진의 윤리 기준을 통째로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AI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사진도 결국 장비가 그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AI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질문이 아닙니다. 미술사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반복되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대리석 속에 이미 형태가 존재하며 나는 그걸 꺼내는 것뿐이다고 말했죠. 반대로 20세기에는 마르셀 디샹이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는 결과물보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논쟁이 지금 AI 시대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즉,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과정에 인간 의도가 얼마나 개입되었는가. 예술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한 AI가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수준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 창작자의 권리,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묻는 훨씬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배우 수지 도어티는 시드니 파워하우스 박물관의 구찌 전시회에서 아들이 마네킹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아이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어 지역 인하업체가 주최한 패션 사진 공모전에 출품했죠.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이 사진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품자는 AI를 쓸 줄도 모른다고 밝혔지만 주최 측은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도 AI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 이후 전문 사진가가 사진을 검토한 결과 실제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대회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사과를 올리는 다음 대회 참가비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 사례는 AI 이미지 품질이 높아지면서 실제 사진조차 AI일 수 있다는 의심 아래 놓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제는 AI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새로운 긴장과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AI 예술수상을 인정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술은 과정이다, 네, 결과이다 중 어느 쪽인가? 이미지 생성 AI는 이미 인간의 눈을 속이는 수준을 넘어섰고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심사위원들조차 속아 넘어갔을까요? 오늘부터는 AI의 가장 화려하고 재미있는 영역, 바로 시각 예술 분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도구로 그림을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도대체 이 기계는 어떻게 사과를 먹는 우주비행사라는 말을 알아듣고 그림을 그려내는 걸까요? 오늘은 그 마법기에 숨겨진 기술의 진화 과정을 GAM부터 디퓨전까지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AI 이미지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AI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구별하는 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부터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AI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여줄러 이게 고양이야 라고 물으면 정답률이 형편없었어요. 이 흐름을 뒤집은 사람이 바로 페이페이리입니다. 그녀는 2009년 AI가 시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1000만 장에 가까운 실제 사진과 레이블을 수집한 전설적인 데이터색 이미지넷을 구축했습니다. 이 사건이 AI 시각 기술의 대전 한 점입니다. 이미지넷 덕분에 AI는 비로소 고양이와 개인지, 컵과 병인지, 사과인지 토마토인지 같은 기본적인 시각 인식
이미지 분류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AI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림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안정되자 다음 단계로 등장한 혁신은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AI는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건 고양이입니다라고 맞히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그림을 생성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러다 2014년 딥러닝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안 구펠로우가 개발한 GAN, 적대적 생성 신경망입니다. GAN을 설명할 때 가장 완벽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조지 패범과 경찰의 싸움입니다. GAN 내부에는 두 개의 AI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성자, 즉 위조지 패범입니다. 얘는 가짜 돈을 계속 만들어내요. 다른 하나는 판별자, 즉 경찰입니다. 위조지 패범은 가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경찰은 진짜와 가짜를 계속 구분합니다. 이 둘이 서로 속이고 속지 않으려고 끝없이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경찰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이미지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GAN의 원리입니다. 초기 GAN은 흑백의 해상도도 낮았지만 점차 발전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전 명확하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사이트,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스퍼슨 더즈낫 이그짓에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피부의 주름까지 완벽하죠. 이게 바로 GAN의 전성기를 이끈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GAN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GAN은 분명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조범과 경찰이 경쟁해야 학습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조금 강하거나 약해져도 전체 모델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모두 붕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고양이를 몇 번 성공적으로 만들면 AI가 사람들은 이 버전 좋아하네라고 생각하고 전부 똑같은 고양이만 만들어내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GAN은 복잡한 구도, 공간, 물체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데 약했습니다. 정면 얼굴은 놀랍게 잘 만들지만 돌아선 사람, 역광, 움직임, 다리나 손처럼 구조적인 부분은 어색했죠. 그래서 GAN은 뛰어난 기술이었지만 현실 전체를 그리는 기술이 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대 들어서 판을 뒤집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퓨전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미드전이 달리3, 스테이블 디퓨전이 전부 이 방식을 씁니다. GAN이 경쟁이었다면 디퓨전은 복원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모래를 조금씩 뿌립니다. 계속 뿌리다 보면 결국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회색 노이즈 화면이 되겠죠? 이걸 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AI에게 이걸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노이즈 덩어리에서 모래를 조금씩 걷어내봐. 그러면 원래 그림이 나올 거야.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이즈 상태에서 조금씩 패턴을 찾아가며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과정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짙은 안개 속에서 여기에 사과가 있어라고 주문을 외우면 AI가 안개를 걷어내면서 사과의 형상을 깎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GAN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훨씬 더 다양한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스파게티를 먹는 공룡 같은 엉뚱한 상상도 노이즈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디퓨전 모델이 GAN을 대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과 확장성 두 가지 때문입니다. GAN은 경쟁 구조라 불안정하지만 디퓨전은 복원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학습됩니다. 또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해상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사진에서 일러스트로 변환 같은 작업을 추가해도
구조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모델 위에 추가 모듈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매달 새로운 이미지, 모델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덕분입니다. GAN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발전 속도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AI가 노이즈 속에서 그림을 찾는다는 표현, 사실은 은유일 뿐입니다. AI는 노이즈를 걷어내서 진짜 원본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AI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노이즈 위에 그럴듯한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그리는 것. 즉, 복원이 아니라 생성입니다. 있었을 법한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뒤에 나올 정교한 생성 기술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즘 경찰이나 기술 회사들이 흐릿한 CCTV를 AI로 선명하게 만드는 영상을 SNS에서 많이 보셨죠? 인핸스, 더 선명하게, 디테일 복원.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 맞습니다. 진짜 얼굴이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그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얼굴을 새로 그린 겁니다. 최근 미국 여러 법원에서 판사들이 AI 보정 영상의 신뢰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흐릿한 CCTV를 AI가 선명하게 보정하며 실제로는 원본 픽셀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픽셀을 통계적으로 생성해 넣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보정된 영상이 원본인지 AI가 새로 만든 것인지 법정에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로 선명해진 영상이나 사진을 증거로 쓸 때 엄격한 해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리튼하우스 재판에서는 아이패드의 핀치 투중 기능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확대가 단순한 확대인지 아니면 새 픽셀을 만들어 영상이 왜곡되는지 판사와 변호인단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 법정이 한동안 멈춰서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픽셀이 새로 만들어진다 수준을 넘어서 법적 증거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의 법원에서는 AI가 보정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AI 보정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할 것. 어떤 AI 모델로 보정했는지 명시할 것. 모델의 파라미터를 기록할 것. 추가 픽셀이 생성되는 과정 여부를 설명할 것. 이런 기준이 생긴 것. AI 보정 이미지가 실제와 다른 진실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2PA, JPG 트러스트 같은 진짜 사진인지 증명하는 기술이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아예 실존 인물이 아닌 이미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사실적인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공지능이 통계적으로 그럴듯하게 조합해낸 합성 얼굴일 뿐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얼굴들이 실제도 가짜 링크드인 계정, 여론 조작용 SNS 계정, 심지어 스파이 의심 계정에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이 추적해보니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계정들이 GAN,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로 만든 합성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진이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간다고 느끼지만 그 사진 속 인물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건 AI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럴듯한 그림이지 반드시 실제 세계의 진실을 복원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AI 생성 이미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제 AI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강아지라고 쳤을 때 그게 강아지인지 어떻게 알고 그리냐는 걸까요? AI는 눈이 없잖아요. 언어와 이미지를 연결해주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픈 AI가 발표한 클립이라는 모델입니다. 클립은 인터넷상의 수억 장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달린 설명을 쌍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라는 글자와 실제 강아지 사진이 수학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프롬프트 창에 석양이지는 해변이라고 치면 클립이 그 단어의 위치를 찾고 디퓨전 모델에게 야, 이 위치에 있는 이미지처럼 노이즈를 걷어내라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텍스트 투 이미지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대중이 생성 AI를 처음 만난 건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대중이 아니었죠. 오픈 AI가 달리를 발표하고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먼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픈 AI는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달리 이를 사용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일부 사람들이 사용을 승인받아서 SNS에 이미지를 올리기 시작했고, 곧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들도 발표되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한 건 그 후인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가 처음 공개된 건 2022년 7월 버전 3이었죠. 그때만 해도 진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조명도 딱딱하고 얼굴 비율은 어색하고 피부 디테일도 인형 같았죠. 그런데 몇 달 뒤 버전 4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은 사람 얼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에는 우리는 실사인지 그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도달합니다. GAN 시절에는 몇 년이 걸렸던 진화가 디퓨전 모델에서는 몇 달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가 처음 대중 앞에 등장한 2022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반응은 당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을 전공해도 오랜 훈련이 필요한 퀄리티의 그림들이 단어 몇 개 입력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완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졌습니다. AI보다 사람이 나은 점이 있을까? 그래도 인간이 우월한 영역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오. 손가락 개수 세기. 신체 비율 이상 찾기 같은 일종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 시절 AI는 손가락을 6개로 그리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비틀어지거나 얼굴이 기묘하게 뒤틀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봐라, 아직 AI는 사람을 못 따라온다. AI 그림은 티가 난다. 결국 인간 예술가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기서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생성형 AI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2025년 12월 기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같은 문장을 가지고 3가지 서비스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네, XAI의 그록. 이 세 모델에 완전히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었어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있는 고양이, 쓸쓸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그려줘.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그림이 나왔나요? 아마 대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에 놀랐을 겁니다. 요즘 모델들은 조명, 색감, 질감, 분위기, 카메라 앵글, 그림체까지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지 않은 디테일까지도 스스로 판단해서 채워넣습니다. 특히 2024에서 2025년에 등장한 최신 모델들은 단순한 그림 생성기가 아니라 화가, 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의 감각을 시뮬레이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AI가 우연히 만들어준 이미지들을 보고 와,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감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AI가 알아서 만든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그려내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하트 이미지가 하나 보이시죠?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이 직접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보고 있는 이미지를 언어로 다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이미지 생성의 핵심입니다. 초기에 이미지 생성 AI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디테일을 언어로 번역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노트를 펼치고 또는 키보드로 한번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색인가요? 질감은 어떤가요? 매끈한가요? 반짝이나요? 형태는 둥근가요? 각진가요? 배경은 어떤가요? 조명이나 그림자는 보이나요? 크기나 스타일은 어떤 느낌인가요? 일러스트인가요? 사진인가요? 3D인가요? 이걸 말로 설명한 것이 바로 프롬프트가 됩니다. 이 실습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언어로 묘사하는 능력은 이미지 생성 AI를 다루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전했지만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성되는 결과에 사람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의도를 잃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해줘라고 말하며 그 느낌을 구체적인 단어로 풀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직접 만들어 보세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트를 그대로 그릴 수 있도록 정확한 묘사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만든 문장을 실제로 넣어보고 AI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핑크색, 투명한 유리질감, 반짝이는 입체 유리로 된 하트. 광택이 있는 비단 같은 천으로 된 배경, 유리 하트에 비치는 사각형 하이라이트, 정사각형 이미지 안에 유리 하트가 거의 꽉 찬 실제 사진과 같은 퀄리티의 이미지. 앞에 가이드를 보면서 저도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봤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생각해서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다르죠? 어떤 이미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있고 어떤 것은 의도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화려해지고 상세해졌는데 내가 떠올린 그 하트는 아닌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의 본질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색감은 비슷한데 질감이 다르고, 형태는 비슷한데 스타일은 과장되어 있고, 배경을 넣지 않았는데 AI가 임의로 축하고, 단순한 일러스트를 원했는데 금속 쓰레기처럼 묘사되고, 즉 AI는 내가 생각한 정확한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텍스트로 받은 단서만 가지고 아, 보통 이 단어는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방금 경험한 비슷하지만 항상 어딘가 다른 결과의 이유예요. 사람의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에요. 하지만 텍스트는 그 구체성을 온전히 담기 어렵습니다. AI는 그 빈 공간을 자기 방식대로 채우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술 자체는 이미 AI가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AI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역량이 쌓여야 AI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각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그림이 생성되는 기술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미술대에서 상을 받았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도
80시간 넘는 프롬프트 작성을 반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해요. 생각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그림은 2022년 12 인사이트가 발표했던 생성형 AI 맵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이미지, 영상, 음성, 코드, 텍스트, 아바타, 3D 등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업과 서비스들이 등장해 있었죠. 그야말로 생성 AI 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지도를 지금 기준으로 다시 보면 여기에 있던 서비스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사라졌고 또 이 지도에는 없었지만 이후에 등장해 산업을 뒤흔든 서비스들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와 영상 분야 생성형 AI를 보며 2022년 맵에는 미드저니 V1의 초기 버전 정도만 있었고 지금의 챗 GPT, GMINI, 머네이, 피카, 비차라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이었죠. 생성형 AI 생태계는 정적인 산업이 아니가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변하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어떤 모델은 갑자기 급성장하고 어떤 서비스는 몇 달 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회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맵 자체가 AI가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가 된 셈입니다. 이 지도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기술들이 이후 1에서 2년 사이에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타임라인으로 보면 진짜 폭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2022년 4월 DAED 220에 2022년 7월 미드저니 V3 2022년 8월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소스 공예 2023년 2월 컨트롤렛 등장으로 AI 이미지 실무 활용 시도 2023년 7월 미드저니 디스크라브 2024년 사라, 피카 등 영상 생성기 경제 불과 3년 사이에 이미지, 영상, 3D, 비디오 편집, 멀티모달 에이전트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이 변화 속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훨씬 빠르며 기술을 따라잡는 것보다 기술의 흐름을 잇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롬프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 이미지 생성 AI는 텍스트를 아무리 정확하게 써도 AI가 완전히 다른 구도, 포즈, 구성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 2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역사적인 기술이 공개됩니다. 바로 컨트롤렛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치트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텍스트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참고 이미지를 줘서 구조를 강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낙서를 대충 그려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멋진 사이버펑크 전사라고 텍스트를 치면 AI가 그 이미지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퀄리티만 올려서 완벽한 일러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수백 번 뽑기를 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구도로 그려 하면 그대로 그려주니까요. 이건 AI가 단순한 생성기에서 진정한 도구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트롤렛이 발표된 날 SNS에서는 여기저기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입력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테스트가 유행합니다. 학생들은 먹고 있던 야식을 그대로 손으로 스케치한 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다시 생성해보기도 했어요. 이제 생성된 결과물들을 내가 원하는 구도와 분위기로 그림고 글을 함께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생성 AI의 실무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죠. 자, 이쯤에서 우리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참조 이미지를 올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생성해 봅시다.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야식을 스케치한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하고 페이스트해서 이미지를 채팅창에 넣어주고 이 그림을 참조해서 맛있는 야식 사진 생성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간단하게 손그림을 그리고 사진 찍어서 구글 제미나이 또는 챗 GPT에 입력해 보세요. 그림을 올리면서 이 그림을 참조해서 맛있는 야식 사진 생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손으로 그린 나의 계획이 반영된 결과가 나왔죠?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라면과 볶음밥 중 요청한 대로 나왔을 것 같아요. 화면 비율이나 구도는 둘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두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림을 완성했죠. 이번엔 이미지 참조 없이 맛있는 야식 사진을 생성해달라고 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생성되었죠. 이번 실습은 이미지를 참조하는 생성 AI의 기능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나의 의도를 AI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간단한 테스트였습니다. 처음에 하트를 생성하기 위해 그림을 표현하는 자세한 텍스트를 입력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 AI에게 힌트를 주기 시작하면서 활용 난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 방식, 작업 방식, 생각 방식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배워야지라고 생각하며 이미 한 세대 뒤에 있는 도구를 배우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는 직접 손을 대본 사람과 이로만 아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텍스트만 넘기면 AI가 대충 그림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참조 이미지, 어떤 구도, 어떤 조명, 어떤 감정, 어떤 맥락을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즉, AI를 잘 쓰는 사람은 창작자이고 AI를 못 쓰면 그냥 사용자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컨트롤넷이 발표된 2023년 2월 중순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응용하시겠어요? 새로운 기술이 마구 쏟아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엄청난 속도로 이 기술을 실험하고 새로운 활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단순한 3D 인체 포즈 모델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같은 포즈를 유지한 채 완전히 다른 인물, 다른 배경, 다른 의상을 가진 이미지기 순식간에 생성되고 있죠. 이게 바로 컨트롤넷의 힘입니다. 포즈는 그대로, 화면 구성도 그대로. 하지만 표현은 무한히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구도를 먼저 정하고 그 위에 스타일을 얻는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D 포즈 하나만 갖고 중세기사, 전통 의상, 판타지 캐릭터, 현대 직업군, 유명 인물들 수십 가지 버전을 몇 분 만에 뽑아낸 거죠. 이 빠른 응용 속도 자체가 생성형 AI 시대의 유노멀이 되었습니다. 앞에 컨트롤넷의 구도 참조 기능에 자세한 프롬프트를 써서 원하는 포즈를 만들어서 쓰는 방식으로 응용한 사례를 확인하셨죠. 기술도 놀랍고 사람들의 응용 방식도 놀라운데요. 곧 포즈를 컨트롤하는 새로운 기능이 또 공개됩니다. 바로 오픈 포즈입니다. 방금 보셨던 컨트롤레스. 내가 원하는 구조, 즉 포즈, 라인, 깊이, 구도 같은 구조적인 정보를 모델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기술이었죠. 오픈 포즈는 사진 속 인물의 신체 관절 위치, 팔, 다리, 손가락, 얼굴, 윤곽 같은 특징점을 딥러닝으로 자동 추출해주는 기술입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3D 모델이나 실제 사람의 사진에서 오픈 포즈가 뼈대 형태의 키포인트를 추출하고 그 포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롬프트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포즈를 잡으려면 전신에 센서를 붙여야 했습니다. 영화 CG 촬영할 때 많이 보던 그것이죠.
하지만 오픈 포즈는 센서를 붙이지 않아도 사진 한 장만으로 관절 위치를 예측합니다. 즉, 포즈를 지정하고 스타일만 바꾼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오픈 포즈입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미드저니가 아주 흥미로운 기능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디스크라이브 기능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림도 어렵고 글도 어렵죠. 그래서 초기 이미지 생성 AI 시대에는 좋은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창작 능력의 핵심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단어를 조합하지 않아도 이미지만 하나 올리며 AI가 그 이미지의 스타일, 재질, 구도, 분위기까지 분석해서 바로 프롬프트를 제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왼쪽처럼 공 인형 사진 하나를 올리며 미드저니는 단순히 공 인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색감, 재질, 촬영 스타일, 카메라 타입, 분위기와 질감, 예술적 표현 등 이런 요소들을 자동으로 해석해서 4개의 상세한 프롬프트로 바꿔주죠. 즉, 우리가 그동안 수십 줄을 고민하며 직접 만들던 문장을 AI가 몇 초 만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AI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에서 이제는 창작 언어를 자동 번역해주는 도구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이미지를 보고 그 스타일을 언어로 추출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 언어를 바탕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새로운 이미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이 나온 뒤로 유저들은 자신의 참고 이미지를 AI에게 보여주고 이 스타일을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줘. 이 분위기로 확장해줘. 같은 새로운 창작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건 마치 스타일을 자동으로 벗겨내는 기술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작가의 화풍, 질감, 색감, 구도를 이해하려면 오랜 관찰과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지 한 장만 올리며 AI가 이 그림의 핵심 스타일 요약본을 즉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서 창작자의 정체성을 추출하는 기술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시대의 윤리는 단순히 도용금지 수준이 아니라 스타일, 구도, 질감, 서사를 어디까지 기계가 학습해도 되는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을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미지를 입력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AI는 텍스트도 이해하고 사진도 이해하고 스타일도 이해합니다. 즉, 창작의 양쪽 방향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작가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며 배웠습니다. 이건 학습을 위한 모방이었기 때문에 예술 교육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모방을 거쳐 점점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창작의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는 타인이 만든 이미지를 입력하기만 하며 그 이미지가 가진 구도, 조명, 질감, 촬영 스타일, 화풍 같은 요소를 자동으로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새로운 이미지를 내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오랜 관찰과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스타일의 본질과 아이디어의 핵심을 이제는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의 클릭 한 번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작과 모방의 경계가 흐려지고 저작권의 기준도 불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 그린 것인가? 영감을 받은 것인가? AI가 자동으로 베낀 것인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과거라면 명확하게 판단하던 문제들이 이제는 기술의 개입 때문에 판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미지, 음악, 영상까지 만드는 실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저작권 핵심 포인트만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I는 아무 데서나 갑자기 튀어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글, 그림, 음악,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특히 두 지점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데이터 수집 단계와 AI 산출물 단계입니다. 허락 없이 작품을 긁어와서 학습했다면 무단 복제 문제가 되고, 나온 결과물이 특정 작가의 스타일, 캐릭터를 너무 닮으면 2차적 저작물, 표절 문제가 됩니다. 즉,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창작자의 권리와 기술 발전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본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자유롭게 생성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가질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베끼지 않기, 특정 작가 이름, 캐릭터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따라 그리게 하지 않기, 그 대신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AI의 도움으로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돌이켜보며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제이슨 앨런의 AI 작품이 우승했을 때 예술계에서 부정행위처럼 느껴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여 예술의 독창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앨런이 출품 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주제가 대의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본질로 여겨지던 시간과 노력이라는 과정이 AI에 의해 극도로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논란의 핵심은 결과물의 품질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답은 D입니다. 제이슨 앨런은 출품 당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결과물이 대규정에도 맞았고요. 순수 회화가 아닌 디지털 아트 부분이었고 미드저니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생성형 AI의 방식이 오랜 시간과 수작업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예술계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창작의 과정을 너무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술은 결과인가? 과정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등장한 GAN의 핵심 작동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노이즈가 낀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점차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AI 모델이 서로 경쟁하고 속이면서 함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입력된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수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쌍을 학습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강의에서 언급된 위조 집회범과 경찰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답은 비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AI 대리인 서로 경쟁하며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디퓨전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과 디퓨전 모델은 생성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2023년에 등장한 컨트롤렛 기술이 이미지 생성 방식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무료로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지된 이미지를 넘어 짧은 영상을 생성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용자가 참고 이미지를 통해 구도, 포즈 등 이미지의 구조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스타일을 묘사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컨트롤렛의 등장으로 사용자는 더 이상 원하는 구도가 나올 때까지 뽑기를 반복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지에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AI를 단순한 생성기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진정한 도구로 진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